예,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4,070선을 회복하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네, 지수는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강세장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죠. 그 가운데 섹터 종목이 궁금한데요. 돈이 모이는 곳에 관심들 머닝 전략 종목 탐색하겠습니다. 인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지난주는 반도체 약했고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또 오늘 흐름은 또 반도체가 강하고요. 오늘 주목하는 두 종목 먼저 공개를 할게요. 엔비디아가 아니라 면비디아라고 신박한 이름을 붙였던 삼양식품이 다시 오늘 강세고요. 리쥬란 효과의 파마리서치 두 종목입니다. 먼저 삼양식품부터 좀 보면요. 실적 발표를 한 거죠? 예. 네. 이제 실적 시즌이 다 마무리됐고, 예. 기존에 이제 이 두 종목을 딱 보시면 그 업종 대표주였었죠. 그 시장에서의 관심주였었는데, 최근에 상대적으로 반도체 강세장에서 AI 강세장에서 다소 소외를 받았었던 두 종목을 같이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 역시 지난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한 거의 20% 이상 주가를 좀 조정받아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실적 말씀을 좀 드려보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일단 매출액 쪽에서 컨센을 상회하면서 기대치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나왔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좀 우려감으로 주가는 한 2달 가까이 조정을 받아 있었던 부분에서 네.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라면 수출에 대한 그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그 라면 수출액이 일단 3조 원 시대를 좀 열었다라고 하면서 식품 쪽의 K푸드 쪽에서의 가장 좀 핵심이 되는 제품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삼양식품 외에도 농심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급등세가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면서 그간 좀 소외 섹터라든지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관심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 역시도 이제 밀양의 3공장에 대한 캐파 증설에 따른 효과가 지금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에도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여전히 좀 부족한 상태로 이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이 캐파 증설에 따른 그 공급량 증가에 따른 부분의 주요 시장이 미국과 중국 쪽으로 이제 배치가 됨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0% 성장세, 그리고 미국도 62%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분기 최고 실적을 매출 실적을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그리고 이제 서구권에 대한 라면 수출에 대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만 4분기부터 또다시 수익성 개선과 함께 역시나 매출 성장은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충분히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요. 증권가에서 여전히 목표가를 유지 또는 상향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죠. 근데 워낙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가다 보니까 관심이 적었고요. 실적 발표를 지난주 말에 했는데 이런 기업들은 실적을 좀 일찍 발표를 해주는 게 좋은데 실적을 이렇게 턱걸이로 하는지 모르겠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 근데 좋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투자 의견 비중 축소인데 잘못된 건가요? 맞는 건가요? 예. 잘못된 건가요? 네, 잘못된 것 같고요. 네, 비중 확대. 비중 유지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좀 낮게 매수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기존에 좀 매수하고 계셨던 부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은 홀딩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에 대한 코멘트 했고, 우리 지금 투자 의견 이게 나가나요? 비중 유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고 체크 잘못했고요. 삼양식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파마리서치인데요. 파마리서치도 실적 발표 이후에 화장품도 역시나 시장의 관심을 좀 받지 못하는 그런 섹터잖아요.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 실적 발표하고 주가 꽤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파마리서치? 네, 파마리서치도 기존 주주분들이 한동안 너무 고생하신 네. 종목 쪽에 속하죠.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섹터 모두 다 시장에서 최근 이제 3분기 동안 두세 달가량 소외된 상태였었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두 달 가까이 주가가 좀 하락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계속 과도 하락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빠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쏠림 현상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파마리서치도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파마리서치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기존에 이제 2분기 이후 실적이 좀 약화될 것이다라는 시장에서의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고, 기존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워낙에 좀 강했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무래도 이제 8월, 9월장에서는 반도체적으로 쏠렸다가 거의 뭐 11월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가운데 수급이 좀 공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마리서치 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사실은 좀 살짝 좋지 못했어요. 한 3% 정도 분기 대비로는 사실 역성장했습니다만 영업이익 단에서는 분기로 10% 성장세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77% 성장세 보여주면서 사실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45%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예. 시장에서 우려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좀 리쥬란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리쥬란이 단기적으로 좀 다소 좀 부진했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쪽에서 의료 관광 쪽에 대한 비수기 7, 8월에 워낙에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3분기에 전공의 복귀로 인한 일시적으로 그 의사 수요가 감소에 따른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둔화됐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매출액은 역성장했습니다만 여전히 견조한 영업이익률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파마리서치가 이제 리쥬란에 대한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또 단기적으로 좀 매출이 꺾이면 같이 주가가 좀 꺾여서 어떻게 보면 편중 현상이 좀 강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미국향 화장품 쪽, 사실 리쥬란이 화장품도 지금 이제 출시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워낙에 좀 리쥬란이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는 부각을 받지 못했지만 미국향으로 화장품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익 극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구간으로 화장품 쪽에 대한 비중이 만약에 늘어날 경우에 이러한 좀 리스크를 좀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제 여름이 좀 비수기라고 한다면 피부 미용 쪽에서는 이제 가을, 겨울이 또 이제 성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다시 한번 네. 나타나지 않을까. 무엇보다는 지금 주가는 상대적인 낙폭과대에 따른 저평가 구간으로 그 부분이 가장 주가에는 지금 매력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양식품과 파마리서치 비중 확대 의견 주셨고요. 오늘 관심 종목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하신 롯데 관광개발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네, 오늘 이제 여행주들 그리고 네. 이제 카지노 카지노죠? 종목들 네. 중심으로 이제 오늘 장 초반에 급등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이 지금 관계가 사실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이 좀 내려졌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도 볼 수 있고요. 네. 뭐 롯데관광개발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뭐 실적이 뭐 지속 분기 대비 연간 대비 지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박스권에 있는데 저는 2만 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매출 증대와 함께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당분간 향후 올해와 내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투자를 이렇게 모멘텀 측면에서 하려고 하면 주식형 인간이 돼야 됩니다. 모든 뉴스들이 다 주가와 연동돼서 해석이 되는 그런 이야기고요. 네. 자, 오늘 유망주 준비하신 거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2차전지 쪽에서 네.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 2차전지 흐름들이 좋았고 특히나 이제 셋업체들의 분위기가 좋았던 건 ESS 시장 확대였습니다. 오늘은 네. 전체적으로는 좀 보합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삼성 SDI 역시도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 후 일단 좀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상태고요. 북미 ESS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연간 성장률로는 ESS 시장이 20에서 30%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이 잘 마무리된 부분,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중국에 대한 수요는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SS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내에서의 중국의 ESS 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배제될 경우에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 전망
반사수혜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에 또 나온 뉴스가 또 테슬라도 전기차 쪽에서 중국에 대한 부품을 완전히 배제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우리나라 셀업체뿐만 아니고 2차 전지 업체들의 반사수혜가 기대되는 바이고요. 삼성 SDI는 테슬라와의 1기가와트시 수준의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른 ESS에 대한 그 생산 라인 확대에 따른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현재가는 31만 7,500원인데요. 31만 8,000원으로 바뀌고 있네요. 예, 목표 가격은요? 네, 목표가는 3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10% 정도, 15% 정도 손절 라인 생각하시면서 27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